15억 원 되는 아파트를 이혼하기 전에 그냥 명의 이전을 했어. 증여세는 한 2억 원 가량 납부를 하셔야 되고 취득세는 5천만 원 가량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혼 신고 후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셨다면 취득세 2,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강원구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에 세금은 안 낸다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제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은 김모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혼할 때 세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명의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분 안에 이혼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금 포인트 3가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냥 줬다고 해보세요. 부부간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남은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약 7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취득세는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제3자한테 팔았다고 하면 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은 현금성 자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현금으로 받으시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위자료 명목으로든 재산분할 명목으로든 세금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서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의 원래 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눠 갖는 것에, 즉 단순히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니 그 취득세는 1.5%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지방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들도 따라 나옵니다. 제가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도 증여세와 양도세는 붙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때 취득세율은 재산분할로 붙는 취득세율과 다른데요. 바로 취득세 3.5%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훨씬 비싸죠. 실제 사례를 보면 10억 원 아파트를 받는다고 할 때 재산분할로 받으면 취득세를 1,500만 원, 위자료로 받으면 취득세를 3,5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차이가 2천만 원이나 나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약정서에 부동산을 이전받으시기로 했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로 받는다고 명시를 해야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등기 방법도 중요한데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란에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냥 증여라고 쓰면 증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이혼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금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협의이혼할 때는 가능하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다음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신고하기 전에 명의 이전하면 부부간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6억 원까지는 부부간 증여로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15억 원 되는 아파트를 이혼하기 전에 그냥 명의 이전을 했어. 그러면 증여세는 공제액 다 빼더라도 한 2억 원 가량 납부를 하셔야 되고 취득세는 5천만 원 가량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혼 신고 후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셨다면 취득세 2,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팔 때도 영향을 받아요. 즉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산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남편이 2억 원에 구입을 하고 2024년에 이혼할 때 아내한테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해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2025년에 10억 원에 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2억 원, 보유기간은 15년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작성이 핵심이에요. 즉 부동산이나 차량을 이전할 때에는 위자료로 하는 것보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약정서를 이렇게 적으셔야 하는 거죠. 갑은 을에게 땡땡땡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것을 위자료를 준다고 적거나 혹은 이혼을 하기 전에 그냥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해버리면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혼은 인생에 있어서의 큰 결정이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현금은 세금이 없다. 두 번째, 부동산은 위자료 말고 재산분할로 이전을 받자. 세 번째, 협의이혼할 때 명의 이전은 협의이혼 신고 후에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혼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정말로 복잡하다. 그러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시면 이혼의 법칙을 찬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